소통은 여전히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소통한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할 거고요. 5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사실 예상 때문에 3분밖에 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홍보 담당관도 개방 지구를 전환해서 일을 중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좀 더 시민들, 그다음에 그 언론들 그리고 시청의 상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식 전문가를 이제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김포 시내에서 우리끼리 이제 시정을 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바깥에 서울에 전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김포를 홍보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포가 굉장히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 덜 알려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개방적으로 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교통 이제 개선에서는 저희가 도시철도 혼잡도를 갖추기 위해서 70%를 도입했듯이 도시철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제 버스를 계속 확충을 해서 불편을 없도록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조금씩 그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김포에 접근성이 낮으니까 인력 구하기 어렵고 교통이 안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아서 이제 그 메뉴를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통 메뉴 발전되고 택지 개선되고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가 신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유해 같은 이런 새로운 영역에 그 열심히 노력하면 김포에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업 활동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틀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바뀌고 있지만 저희 시도 이제 복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약간 그런 성격의 복지는 축소하고 그런 형태로 좀 올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문화에 대한 생활 인프라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구례동 마산동의 국유지 개발 계획은 계획까지는 안 잡았습니다만 개발 그걸 갖고 이제 캠프하고 기재부하고 이제 그 일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심의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시가 앞으로 시의 모습을 아이들이 좀 잘 크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좀 만들려고 하고 저희가 공약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질을 환경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공원, 그다음에 공원과 이어지는 연결도로 이건 수변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조금 더 올해는 보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가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개발 사업들을 하려고 할 생각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내폴리스, 풍력세권, 불포사, 감명사 12군데 도시개발 사업, 지금까지까지 합치면 30군데 정도 될 텐데 이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해서 도시가 필요한 도시 환경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사하고 감사관계는 뭐 더다 있으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문제 없는 것은 진행하고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공공기회가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때문에 뭐 개발 사업이 지연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감사원 감사한데도 감사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까지 개발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 자체의 문제나 사업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감사원 감사원은 별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고칠 거 고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사업들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영상 보시고 포함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가장님 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
국장님이나 회장님들 통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좀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제약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사가 11시 반까지로 예정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분당 한 질문으로 2분 이내로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되면 음이 소모가 될 겁니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진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당 제가 볼 때 테이블 뒤쪽서부터 해서 한 분씩 하고 돌아가면서 또 시간이 되면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맨 끝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맨 끝. 맨 앞에. 네. 안녕하세요. NF포커스의 김은혜 기자입니다. 네, 먼저 김명수장 늦었지만 신년 축하드리고요. 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영상 잘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대곡 그쪽에 우리만의 김포시만의 길을 열겠다고 해서 영상에서 필리트 같은 모형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중에 보통 그게 유해인 들어온 잖아요. 사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기업들을 주최한다고 할 때 대기업 큰 기업들 주최할 때 보면은 기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을 다른 지역에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시작할 때 그게 사업과 편성될 때 그때에 이제 여러 기업들 접촉을 해서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손잡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국토부도 그렇고 이 몇몇 대기업 현대, 한화, 롯데, SK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모두가 이 UAM, 이 도심 항공교통 시스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많은 부분들은 이제 기반도 닦고 풀리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가 오히려 이제 그동안의 교통 치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UAM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도 컴팩트 시대에 UAM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그래서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와 활동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을 많이 집중하는 거고요. 그때 헬리콥터 모양에서 들어오는 국토부에서 한번 2차 실정이랄 때 이제 무인 실정입니다. 그때 포천 행사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온 기가 와 있어서 저희가 가서 그 기업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김포로 오시라. 저희가 UAM 둘에도 전국 최초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UAM의 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김포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 김포를 적극적으로 공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마 거기에 지금은 상호가 되는 이제 그 사진 속에는 1인승이거든요. 1인승 또는 2인승인데 지금 상호가 되는 보통 4, 5인승짜리로 처음에 2025년이나 6년도부터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들어오는 플라잉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도심 항공 교통이 지금은 이제 택시 때 승객 수송의 개념이잖아요. 그거 지나면은 이제 개인 자동차 형태의 플라잉카가 나올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2030년 넘어서 나올 텐데 그때를 준비해서 모형으로 만든 헬리콥터 모형의 드론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분 중에 앞에 테이블에 손 들어주신 분 안내 주십시오.
뉴스줌 정지태 기자입니다. 신현 기자 여러분들께 만나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지금 그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프로젝트를 쭉 들어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XBB 1.5가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라나 뭐 지방정부나 정부 단체장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뭐 보건소장님이나 뭐 감염병 예방관 비상이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올해 에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심해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기상청이나 식약청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기포시 시장님께서는 보건소나 관계되시는 관계자께서는 지금 설명하신 거에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감염병 주변에 작년에 감염병 관리를 신설했고요. 김포시도 적재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처하는 거고요. 저희는 중앙정부가 하는 스탠스에 맞춰서 최대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 거죠. 감염병 관리까지 충분히 대응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님 주신 것도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염병 창궐하고 근데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의료기관들이 치료만 했습니다만 지금 그 예방의학, 신약들은 이쪽에 한 30, 40%다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기관의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이제 뭐 그까지는 더 못하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소장 최근가입니다. 지금 그 뉴스줌 정지태 기자님 말씀하신 그 XBB 변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회의 중대본 회의를 합니다. 중앙 주관으로.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XBB 변이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그 방역은 중앙 지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발맞춰서 시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앞에 테이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앞에 테이블로 윤수 순간님 또 가운데, 예, 아니 그 앞에 테이블. 이어서신문의 강동기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아마 김포시에 하기 있으면 검대장 인사인 것 같습니다. 검대장 관련해서 질문도 주장하는데 김포 어느 지역에 검대장 관련해서 이전 시청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도 지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포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쩌면 이게 지금 5호선 김포 연장의 모든 성패의 모든 문제가 이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강원 검대장 가보셨어요? 못 가요. 대구에 있는 한강 EMP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오주동에 있는 IK도 안 가보셨을 겁니다. 검대장은요 잘못 알려진 게 맞습니다. 대장은 63,000평이 아니고요. 전체 건설 폐기물 중간 찌개업체 4,800평, 이렇게 붙어있는 수직 운반 업체 500회가 이하의 업체 7개 합쳐서 도합 6,000평 정도가 됩니다. 63,000평은 검대장이 시설이 들어와 있는 전체 부지를 말하기 때문에 검대장을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검대장을 우리가 이제 받는 상황이 생겨도 63,000평이 아니라 7,000평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금태량들은 오수 처리 시설도 있고 사주착들이죠. 그다음에 가림막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신규 면을 받을 때는 공개화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처리 시설 굉장히 조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전된다 해도 우리가 금태장을 생각할 때는 방화동이나 한강 EMP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류동에 있는 IK 산업을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가 어디가 될 거냐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전도 100%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한 것은 뭐냐, 이 운반하는 트럭이나 차량들이 뭐 도심을 지나가거나 주택가를 지나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외곽 쪽에 그리고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해도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조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의 물론 이런 시설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것은 5호선 직접 저희가 환승하려고 하면은 아무튼 환승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5호선 직접 끌고 오겠다 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표현이 됐든 이전이 됐든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서울시하고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면서 방향이 정해지거나 뭔가 이제 결정되는 사안이 생기면 제가 충분히 다시 시민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반발을 요청하고 인천시가 왜 반발합니까? 인천시에서는 검사님을 돌려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제가 평론을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인천이 설을 치고 있는 지네가 마치 우리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저희가 건강을 경영한다, 건강 지나간다고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검사부하고 직접 연결하는 특별선에서 하나의 대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입지는 충분히 논의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크기에 하다가 인천시 입장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인천시 당연히 저희가 참여 신청 얘기해보겠죠. 그런데 지금은 입지에 대한 문제가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테이블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에 테이블, 앞에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천 건강에 연구되었던 내일 전하는 사람입니다. 김포의 제일 큰 이슈인 김포 시민의 바람은 지하철 5호선 김포 예정인데요. 인천은 건강 경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 시민은 직선도로를 원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예정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와 강서구와 김포시가 업무량을 실행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진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각한데요. 김포시 풍무 역세권의 수익이 이내대 병원 조선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팀하신 김영수 시장님께서는 추진 사항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5선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조금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잡아드릴게요. 검단은 인천의 검단이 점령하기를 원하고 김포는 직선화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단이 요구하는 것은 검단 지역 대기 역사를 지나는 역 하나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들이 완전이나 블록까지 역 3개, 4개 추가해서 완행으로 돌리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인천시하는 저희 김포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까지 스탠스는 검단 지역에 한 곳 들러서 나오는 서울시 최초에 발표했던 서울시랑 또 국토부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노선에서 저희 입장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컴팩트 시티 이후에 컴팩트 시티는요 지하철 5호선의 경제적 탄압성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된다고 제가 1.0이 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인천이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인천이 시간을 끄는 동안 우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또 다른 편의적 조치가 들어가서
진포 직전을 해가지고 건강을 배제한 상태로 진포 직전을 해서 사업성 1.0이 나오는 노선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가장 높은 노선은 금단을 한번 들렀다 나오는 지금 예전 기존 발표됐던 그 국정 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선이 가장 사업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키를 원하지만 할 수 없이 사업성을 위해서 빨리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위해서 금단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금단이나 인천 쪽에서는 이제 그 인천시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금단 한 군데만 들르지 말고 저 남쪽까지 한 3개, 4개 들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선을 자기들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선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결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요. 국무 역사권 이날의 경우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지지부진해서 지난달에 빨리 결정을 해라. 저는 내라에서 이제 요구해서 도시공사에 협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무 역사권은 우리가 뭐 작병을 유치한다 안 한다, 왜 누가 들어온다 안 한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 돈 누가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합의 안 되고 계속 끌고 있어봐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나중에 떠나버리면 결국 그 땅만 피해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입니다. 병원비가 최소한 그 당시에는 한 4, 5천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물가 오르고 공사비 올라가면 7, 8천이 든답니다. 그러면 사별 병상을 짓는 이 수천억의 병원을 나라에 얼마 되고 풍무 역사권 얼마 되고 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합의가 돼야 진척이 되는 것이 서로가 돈 드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서로가 얘기 안 해요. 나도 돈 안 되려고 그러고 우리도 돈 안 되려고 하고 이 나라에도 돈 안 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상태로 가다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원에 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라. 현실적으로 병원이 지원료를 돈 들어가는 기분 아닙니까? 이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어떤 이나대와 도시공사 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만화 중관님 그쪽으로 앉아주십시오. 마이크 확인하시고 맨 앞쪽에 맨 앞으로 가주세요. 맨 앞쪽에 예, 손들이 지금 계신 분 아까부터 아니 그쪽 말고 예. 앉아서 할까요? 한국의 유상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의 도발소진에 9.19 군사합의 효력 등기에 따른 후속 전 정치 공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방위 대책 속에서 군지 행위로 주장된 대북 확성기 강화, 정광판 대시, 전단살포 등의 재개가 일부 지역에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2010년 인천 지역에서 전단지에 발표하고 2014년에는 대기능 평판국의 표준 사격을 공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경 지역 월급문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기포에 여러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탈북민 자유투항운동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김포 시민들이 가면 시민을 피해를 입을 텐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찬성과 반대 시장님의 어떤 입장인지 이건 제가 찬반의 입장을 갖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면 당연히 차단할 거고요. 법에서 허용된 행위를 하면 저희는 당연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문제지 제가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뭐 북한이 조준사고를 한다 해도 민간인 지역에 그걸 하면 사실상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그래서 집정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북한이 도발해서 현재 민간인 피해를 입히거나 민간 피해 지역에 어떤 가비가 가거나
이런 것을 할 우려가 많으신데 연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시설부터 하나 일부 북한 말은 못하는 거죠. 뭔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너무 피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법적으로만 입장을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적정기 지역이 좀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런 것을 부담감을 너무 조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북한이 도발을 안 할 거라고 아무것도 있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 일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 가까운 그런 정부를 믿고 저희는 그냥 정부하고 한대 맞춰서 가면 된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관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넘어가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선전복지 우리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특이거나 특별한 게 있는 특별한 사업 뭐 이건 1년 전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오래 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도 어려운 가정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게 맞고 일반의 학생들까지 지급되는 게 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예를 교복 지원, 수학여행 지원 이렇게 다 듣는 건 예를 들면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정부페이에 대한 어떤 사실 정부페이가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원에 제고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들, 연로하신 분들, 그다음 장애인들, 애들, 약자들 이런 부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될까 저는 그 생각이고 지금 좀 찍어내려고 하면 과장님도 지금 다 찍어내지 힘들 만큼 올해 이제 저희가 검토해서 선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전체 쭉 실제 다뭐 그걸 갖고 놓고 올해 연락을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씩 그 정책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조정해서 나가는 거죠. 네. 혹시 지혜권 과장님께서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를 크게 목표복지와 선별복지로 하는데 우선은 가장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먼저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보편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있는 도토리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예산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부분을 좀 더 두텁게 추진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신 걸로 파악됩니다. 다음 테이블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유지훈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건폐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드립니다. 이 건폐장을 우선 폐업, 이렇게 하기로 세계 지자체가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결국 민간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어떤 혜택을 주면 어떤 지원을 주냐에 따라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폐장 이전이 돼야 결국에는 5호선 연장도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기간을 좀 한정된 기간을 둔 게 있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시간